자, 더웨이 영어 입문반 커리큘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지형입니다. 자,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입니다. 영작으로 완성하는 영문법과 독해입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는 중등 내신 잘 준비하고요. 그리고 영어 독해를 위한 기초 완성하고 쉽게 얘기하면 한국식 영문법에 친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진행될지 한 페이지 넘겨 보겠습니다. 더웨이 영어는 총 4개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반이 입문반이죠. 영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영어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입문반. 목표는 중등 내신 준비반입니다. 말 그대로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신 준비 잘하면 중등 내신 준비반 잘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기초반으로 넘어가서 중등 내신 완성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중학교 내신 100점 받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기본반으로 넘어가고 기본반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1등급. 목표는 100점이죠. 그리고 기본반이 끝나고 나면 정규반. 정규반에서는 수능을 볼 수 있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1등급 나오게. 그리고 수능 대비할 수 있게. 수능 1등급은 좀 다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더웨이 영어 전체 강의 편성표 한눈에 볼 수 있게 준비했고요. 1월과 7월에 개강합니다. 자, 이제 1월에 개강이 되죠. 그래서 입문, 기초, 기본, 정규 이렇게 한꺼번에 개강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개강은 7월이에요. 가능하면 1월 달에 준비 잘 하셔가지고 합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그래서 입문반 6개월이 끝나면 어떻게? 그 다음에 여름에는 기초반으로 넘어갑니다. 자, 기초반에서 2학기 열심히 보내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이라면 이제 올라간다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기본과정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정규과정.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 문제풀이반. 이렇게 진행하면 탄탄하게 영어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웨이 영어 전체 강의 편성표. 자, 한 페이지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1월과 7월에 개강을 합니다. 이번에 1월 초에 개강하죠. 개강할 때 입문반, 기초, 기본, 정규 한꺼번에 다 개강합니다. 문제풀이반은 상시 개강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 개강하고 그 다음에 개강은 언제냐? 7월입니다. 공부하기 가장 좋은 게 겨울방학이죠. 가능하면 지금부터 한번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입문반이 끝나면 6개월 후에 기초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기초과정 6개월 열심히 공부하고 테스트 통과하면 그 다음에 기본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기본과정에서 또 열심히 6개월 공부하고 테스트 통과해서 이제 정규반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 잘 따라주고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 그리고 지치지 않고 잘 하면 입문부터 시작해서 정규과정까지 2년 코스입니다. 자, 2년 코스 충분히 잘 해주면 어떻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능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까지 1등급 만들어 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문반하고 저는 기본반을 담당하고 있는 신지형이라고 합니다. 신정원 원장님하고 같이 15년 전에 동시토익 리딩 문법서를 공저했습니다. 대학생들의 필독서,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고 네이버 평점 최고의 문법 교재이죠. 자, 이때 많은 대학생들이 해줬던 말들이 기억이 나네요. 동시토익 리딩 책, 그 중에서도 뼈대 바르기를 중학교 때 했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왔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대치동에 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대학생들 대부분이 희한하게 공대생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 뭘까요? 영어가 외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입문반 시작할 때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공감시켜 주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어는 재밌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국영수 중에서 가장 먼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과목입니다. 후반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영어의 성취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유능감을 주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미 상당수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더웨이 영어 문법 커리큘럼입니다. 여기에는 네 꼭지로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꼭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영문법에 친해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영문법을 그냥 처음부터 동사 팍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드립다 외우게 하면 과연 친해질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냐? 영유에서 학교에서 네이티브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목적어, 뭐 부사적 용법,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이런 거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중학교 와서 이제 시험 봐야 되니까 하자. 어법 문제.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어색한 걸 골라라. 틀린 건 몇 개냐? 애들이 정말 힘들죠. 그러니 갑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문장의 구조가 뭐니? 주어, 동사, 목적어가 뭐니? 그러면 품사 뭔데? 동사가 뭐고 명사가 뭐고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게 뭔데? 를 2주 동안 아주 자세히 아이들하고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감된 걸 기초로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동사를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에서 동사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그럼 막 외울 거냐? 아니에요. 자, 문법을 배우고 나면 영작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문제를 풀면서 친해질 거예요.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동사를 배우고 그 다음 달에 준동사를 배우고 제일 어려운 거죠. 기본반 가서도 계속 할 건데 동사하고 준동사 구분만 하면 영어 끝나요, 사실. 자,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동사하고 준동사 구분하는 거.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접속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전체 틀을 계속해서 보여줄 거고 학생들에게 서랍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인문반에서는 영어에 대한 서랍장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32회로 해서 커리큘럼은 구성되어 있고요. 시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표는 총 2시간입니다. 여기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수업 내용 2시간입니다. 그냥 수업만 들으면 엄청 지루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리뷰 시험입니다. 자, 굉장히 액티브하죠. 뼈대 바르기 Q&A 질문할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학생들은 답해야 되고 자, 문법 수동적으로 수업 듣는 게 문법 10분입니다. 자, 그 이후에 배운 문법을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떻게 영작하는지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문법 그리고 영작 이렇게. 그리고 맨 끝에 실제로 어떻게 시험 문제 중학교에 나오는지 아이들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금방 2시간 끝나죠. 자, 시간은 화요일, 목요일 반, 그리고 월요일, 금요일 반. 그래서 4시에 시작해서 6시, 2시간 합니다. 인문반은 2시간, 기초반은 3시 반, 기본반은 3시간 반, 정규반은 4시간. 계속 늘어나요, 조금씩. 그러나 인문반은 처음에 2시간. 정말 2시간 수업해보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졸 틈도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더웨이 영어 입문 시간표였고요. 월금 화목반입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이 진도가 같고요. 목요일, 금요일이 진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월금반 했는데 월요일 날 부득이한 일이 있다. 자, 월요일 수업을 화요일 날 와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더웨이 영어의 성과. 성과 엄청 좋아요. 공부 잘한 애가 더 잘하기도 하고 못했던 애가 잘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2달 만에 100점 나오기도 하고 그 눈치를 챈 거죠. 영어가 어떤 건지. 그리고 애들마다 다 다르니까 전두엽의 형성 시기에 따라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기다려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결국은 다 올라요. 아주 못했던 아이가 이렇게 잘하거나 그 다음에 100점 받거나 그리고 못했던 아이가 모의고사 100점을 받거나 그리고 내신 100점 받거나 이런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원장님이 성공 사례, 수강 후기에 대한 것들은 동영상을 따로 찍으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적이 오르느냐? 그냥 열심히 해서 복화 많이 외워서? 아닙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모의고사가 왜 잘 나오느냐? 자, 이유가 있어요. 중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 중학교 공부와 고등학교 공부의 차이는 따로 원장님이 동영상을 올려놓으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중학교 때 문장이 쉬워요. 중학교 교과서 문장 매우 형이 화학적이에요. 충분히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와닿아요. 굉장히 텐저블해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캠핑 가고 싶다라는 거, 이거 여기에서 원트의 목적어가 투부정사다. 이거 몰라도 다 해석됩니다. 원트, 고, 캠핑. 이걸로 아이들은 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문법을 배워야 되냐 하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굳이 어려운 걸 왜 배워?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수능에는 문법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는다는데 나한테 왜 자꾸 문법을 외우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살아남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과거 가는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3이에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학교의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고3의 모의고사는 형이사학적이에요. 철학이에요. 심지어 수능에 나왔던 거 어떤 거 나왔어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아이들 입장에서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도 모르죠. 모르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식들이 나왔을 때 의미론으로 접근 못하죠, 이제. 그 문장, 그 정보를 문법과 구문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서 거기에 떠다니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나의 널리지로 내가 이해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문법이 필요합니다. 그걸 미리 준비해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고3 때 후회합니다. 그게 지금부터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영어 실력이 늘어납니다. 자, 아이들한테 이걸 계속 설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구문론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모르는 내용을 영어를 통해서 내가 아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게 문법 학습의 핵심이고 입문반부터 단단한 기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입문반에서. 자, 영작으로 완성하는 영문법과 독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저희가 시간표에서 10분 동안 문법을 배웠어요. 자, 그럼 배운 문법이 실제로 독해에 적용이 되느냐? 몰라요, 그건. 그리고 실제로 독해에 어떻게 적용할지 알려주지 않아요. 친절하게. 알려줬죠, 선생님은. 근데 아이들이 받아먹지를 못해요. 받아먹으려면 브레이크다운하고 아이들의 언어와 아이들의 상황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오형식에 대해서 배웠다. 만일에.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독해할 건데 오형식 목적격 보호를 투부정사 쓰는 애를 달달 외워. 애들 외웁니다. 그러나 써먹지 못해요. 자, 그러면 문법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영작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자, 주어진 영작이 있다. 혹은 주어진 문장 성분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쉬운 한국말을 하나 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격 조사가 뭔지, 목적격 조사가 뭔지, 목적격 조사가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한글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확인하는, 연습하는 것들을 합니다. 이게 1단계예요. 이건 정말 잘해요. 당연히 잘하죠. 자, 이렇게 통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뭔지 확인하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영어 문장에서 문장 성분을 구분합니다. 이거 배웠죠, 한글에서.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형용사나 부사 해석하지 말라고 시킬 거예요. 그리고 뼈대만 해석해요. 자, 그러면 쉽죠. 그리고 이젠 전체 문장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형용사절, 부사구 이런 것들을 한국말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느냐 그 연습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되게 잘 안 돼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뭐뭐 하기 위하여다. 그러나 실제로 말에다가 넣지를 못해요. 굉장히 못 넣습니다. 어색해해요. 자, 어색해 한다는 건 뭐야?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연습하면 됩니다. 계속 연습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영작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글 문장에서 영작을 하려면 주어진 한글 문장이 있죠. 한글 문장에서 우선 분사, 문장 성분을 표시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뼈대만 해석해봤죠. 이제는 뼈대만 영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영작을 해요. 자, 전체 영작할 때 한글에서 배웠던 유기적인 거, 형용사나 부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이제 영작할 때도 힘을 발휘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맨 처음에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를 외워라. 야, 안 외워져요. 근데 영작을 하면 외워집니다. ask나 allow가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를 쓴다. 아주 잘 외워요. 그리고 영작을 한 후 아이들은 스스로 놀랍니다. 영작이 되니까.
오형식 문장을 자기가 영작을 하는데 성취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표정이 좋아져요. 영작을 통해서 영문법과 친해져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친해지고 성취감을 느끼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를 계속 담쌓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원래 핑계를 찾아요. 자기가 영어 학원을 가지 않기 위해서 뭐 한자로 된 게 힘들어. 혹은 그 학원에서 뭐 조명이 너무 어두워. 선생님이 불친절해. 뭐 화장실에서 냄새나. 이러면서 어머니께 계속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본인이 성취감을 느끼고 본인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 그다음부터 학원을 좋아하게 됩니다. 영어도 좋아하게 되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요게 우리가 인문반 교재 예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검사 연습을 할 겁니다. 문장 성분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주어진 문장에서 다 표시하게 하고 뼈대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해석하고 요걸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영작 연습. 인문반에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엄마는 방과 후에 내가 축구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자, let이라는 걸 써서 해봐라. 우리 엄마는 이게 주어죠. 엄마가 하는 행동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동사. 목적어가 누구냐? 내가. 내가 하는 행위는 뭐야? 축구를 하도록. 목적보. 자,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영작할 때 너무 쉬워요. 그냥 주어진 문장 성분의 순서에 맞춰서 그저 단어 배열이에요. 아이들이 하면서 스스로 놀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로 쓰는 동사, 오형식 구조, 머릿속에 팍 들어가고 스토리텔링이 되고 막 서랍장 연결되고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이젠 복화만 외우면 되죠. 자, 요게 영작으로 배우는 문법과 독해입니다. 자, 영작이 되는데 독해가 안 될까요? 너무 쉬워요. 다음 페이지 덜렁 이게 나왔는데 이게 목표가 뭐냐면 자, 이겁니다. 문장이 되게 길어요. 앞에서도 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문장 성분을 배우고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노란색을 찾는 거예요. 부사, 형용사, 형용사, 구, 절 이걸 버려야 돼요. 버리기 위해서 영문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노란 거 찾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절을 만드는 법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뭐야? 노란색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초록색을 버리기 위해서 영문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독해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 긴 문장을 노란색, 초록색이 섞여 있는 걸 한꺼번에 해석한다? 힘들어요. 시간이 부족해요. 수능에서 풀 수가 없어요. 2분 안에 못 풀어요. 한 지문을. 노란색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초록색을 덧붙이는 연습을 하면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비로소 노란색, 초록색이 한꺼번에 될 거예요. 그 연습을 위한 토대를 인문반에서 계속 만들 겁니다. 자, 이게 실제로 아이들이 한 교재입니다. 당연히 이 친구 공부 되게 잘했죠. 자, 요렇게 형용사 다 표시하고요. 뼈대 다 표시하고요. 인문반 교재. 내신 기출, 처음에 내신 기출을 던져줘요. 수업하기 전에. 실제 나오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영작하고, 그 다음에 내신 기출 풀고. 자, 문법 설명 듣고 영작하고, 내신 기출 보고. 그 다음에 한데 모아서 제일 어려운 심화, 뼈대 바르기 통해서 어려운 문장 다시 해석하고. 자, 정신 없습니다. 시간 금방 가요. 그리고 다양한 리뷰하고. 자, 이렇게.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계속 강조했던 신정원 원장님이 저한테도 몇 번 주제하셨는데 복화. 제일 중요한 게 복화죠. 영문법을 아무리 공부해도 복화가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능률에서 나온 교재를 씁니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옛날에 토익 할 때는 저희가 복화 교재 만들었는데 그때는 교재가 좋은 게 없어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능률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거 쓰고 있어요. 자, 기본, 실력, 그 다음에 실전 이렇게 3개 되어 있는데 첫날 아이들의 테스트를 보고 실력에 맞춰가지고 다 개별적으로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3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가능하면 매일매일 테스트 보는 걸로 지금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봤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 복화 테스트를 볼 때 뜻을 적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를 써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여기에 있는 게 무엇이냐? 품사입니다. 아까 인문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품사가 제일 중요해요. 왜? 품사는 결국 문장 성분이고 문장 성분은 뭐예요? 뼈대예요. 뼈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품사가 필요합니다. 품사 없이 단어를 외우는 건 그냥 반쪽을 외우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동사를 외울 때 목적어까지 짝꿍으로 외우게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에 맞춰서 자 능률 기본 그다음에 실전 그다음에 능률 수능 실전 이렇게 세 개의 복화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이들의 복화 능력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더웨이 영어 입문 과정 시간표 알려드립니다. 32회차로 운영되고요. 월급반, 화목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전체 강의 편성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문, 기초, 기본, 정규. 자, 1월, 7월에 개강합니다. 자, 이번 1월 달에 합류하지 못하시면 7월 달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보다는 지금 겨울이 가장 공부하기 편해요. 특히나 중1 올라갈 때는 2학기 때는 학교에서 어찌됐건 내신 시험이 있죠. 그래서 1학기 때 시험 없을 때 자유학기 때 아주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나머지 밑에 있는 표들은 블로그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웨이 영어의 목표는 문법과 독해, 독해와 문법 유기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문법 따로 독해 따로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독해 궁극적인 목표는 독해죠. 자, 그래서 그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문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영자. 가장 효과적인 툴입니다. 영작이.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더웨이 영어 입문반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웨이 영어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유능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영수 중에서 영어가 제일 쉬워요. 가장 단기간에 성취감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어나 수학은 꽤 오래 걸리죠. 그래서 영어를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공부 잘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그렇고요. 영어 잘했더니 국어하고 수학까지 잘해서 내신 최상위권으로 올라간 우리 졸업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행복의 원인이죠. 아이들에게 유능감을 주는 것. 더웨이 영어의 목표입니다. 입문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길어졌네요. 자, 더웨이 영어 입문반 커리큘럼 소개해 드렸고요. 자세한 건 블로그에서 한번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부담 없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